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목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진숙 위원장이 말이죠. 드디어 강경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버티겠다. 자, 이 잘못된 악습을 끊어내겠다. 강한 의지를 표명했어요. 역시 이진숙 전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정군 기자로서 그야말로 전장에까지 한번 뛰어본 경험이 있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제대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네, 아주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가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기묘하고, 자, 2주간 지금 입원을 해 있는데, 자, 2주간에 아파서 입원했는데 말이죠.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 이 최민희와 민주당 일당들, 요것들 말이죠. 저희들이 아플 때 꾀병이 있다고 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자, 정말 인간 이하인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 정지가 됐는 상태에서 첫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은 지금 열불이 나 있죠.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 직무정지와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최재형이라고는 이거 정말 말종, 요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모의한 내용이 스카이데일리의 우리 이제 우파 매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단독 보도되면서 이게 파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이 빨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박주건 의원, 이제 탈북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인데 이 박주건 의원도 최재형이는 이거 완전히 간첩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철저하게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이 아세안 순방할 때 수행했던 외교부 이제 국장인데 결국은 현장에서 뇌출혈로다가 쓰러졌는데요. 결국 회복이 되지 못하고 면직 처리가 되는 아주 불운을 지금 아주 슬픈 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요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요, 외교부에서 더 이상 이제 법률적 제한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면직 처분한다, 이런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참 애석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남편도 이제 같이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럽 지역에 공관장으로 나가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김민전 의원이 지금 현재 도대체 문재인 수사는 왜 갑자기 중단이 됐느냐, 자,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지금 그 동영상이 아주 굉장히 많이 지금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요 발언, 그 내용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동영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과방위 관련 내용도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말이죠. 이진숙 위원장의 강한 입장문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요,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 소치라고 하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 자, 그래서 탄핵 소추의 부당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2023년 11월 이후에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의 탄핵 시도와 3번의 자진 사퇴가 있었는데 전임 위원장, 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서 방통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탄핵 소추, 자진 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밝혔어요. 딱 맞는 얘기죠. 그리고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초유의 방통위원장 사퇴, 탄핵 사태로 인해서 방송통신 정책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최소화되길 바라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서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 이거는 말이죠. 이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 사태가 왔었잖아요. 그때 꿋꿋하게 버텼죠. 그리고 윤 대통령도 강하게 맞섰죠. 그래서 결국은 헌재에서 각하가 되는 사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도 그때 이제 기각이 됐죠. 기각.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기각보다도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게 법조계의 의견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오늘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난 2년 동안 18건의 탄핵안을 내놨는데 이 탄핵안 중에 방통의 이 수장에 대한 탄핵안만 4건이나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동관, 김몽일, 그 다음에 이상인, 요 3명은 탄핵안이 표결이 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고,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사퇴가 의결된 것은 이제 처음인데, 요 악순환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이진숙 그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한 우리 국민의힘의 이상희 의원, 이 발언을 보면은요,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속주 발언은 가히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고자 하는 야당의 욕심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은요, 정해전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실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또 헌정사상 유례 없이 취임 단 하루 만에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을 꺼내들었다.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에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든지 묻고 싶다.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이다. 야당의 탄핵 복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73일, 181일, 1일 야당의 탄핵 발의까지 3명의 방통위원장들이 근무한 기간인데 방송, 그 다음에 IT,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 지난 2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다. 9일의 일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입니까? 탄핵뿐 아니다. 지난 2달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안만 9건이나 된다.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야당의 형편은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야당은 미식의 여풍이 두렵지 않나.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가겠다. 아주 엄중한 경고인과 동시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 점에서 말이죠.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이제 우리 여당,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폭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진숙 오늘 이 탄핵과 관련해서 요 최민희가 하는 이 망언을 한번 보시죠. 예.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 그다음에 의견 듣겠습니다. 연락하십시오. 자, 이 연락하라고 이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잠깐만요. 이러니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건 법에 따라 하는 거고 요청은 하고 그 이후에 뭐 안 오는 게 좋다 어떤가 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걸 막으십니까? 이건 아니죠. 이렇게 어플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통위 빨리 연락하십시오. 아니 지금 조성은 처장 연락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락하십시오. 지시하십시오. 오늘은 탄핵 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보시죠. 그런 상황에서 그 장관 후보자 또 지금 취임한 사람이 와서 자신이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위증으로 밝혀내서 위증 고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자리인데 그걸 일반적인 방통위 업무와 방통위 업무 네. 예, 두 간사님의 의견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진단서랑 봤는데 이 정도가 크다면 이거는 공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내용일 것이고 그게 아니고 어제 대통령실에 가서 보인 태도와 모습들은 오늘 입원할 사유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 불출석 사유서를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과방위 행정실은 요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위원장이 국회에 불출석한 시간은 부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대신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인 부위원장이 즉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즉시 출석할 것을 요청드리고, 과방위 행정실은 행정적 절차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해야죠. 지금 아직도 이상인이 가는 걸로 상황도 잘 모르고 있어요. 야, 이게 바로, 그 최민희의 수준입니다. 자, 요번에 이제 또 하나. 요거는요. 신동근 의원이 지금 역공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의사 선생님의 이름 밑에 있어요. 경인로 84인, 무슨 병원. 이분들이 판단할 문제지, 이주주의 상태에 대해서는 왜 위원장이 멀쩡하네라고 판단할 건 전혀 없어요. 이상. 그럼 앞으로 의사가 방통위 증인 출석 여부를 결정.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네가 의사냐, 요렇게 지금 반박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이죠. 이진수가 또 한 번 그야말로 무리한 진행을 했다. 이런 점을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재형 목사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큰 파장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강력히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밝혔고, 이 박충건 의원 탈북자 출신인데요. 박충건 의원도 오늘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이죠.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이 박충건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소리하고 최재형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사했다는 이 스카이델리의 기사를 갖다가 언급하면서 즉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요분이 이제 박충건이에요. 아주 젊으신 탈북자인데, 자, 그래서 이 박충건 의원이 오늘 내놓은 입장문을 갖다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우선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배우가 있다면 성역을 가리지 말고 밝혀내라. 그러면서요, 이 최재해가 북한을 왕래한 전력도 지금 오늘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통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재해가 목사 신반으로 북한을 여러 번 드나들면서 체류하고 여행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산 일이 아니다. 이 배후에는 김정은 정권의 철저한 목적이 있다. 심지어 법사위에 출석해서 김일성, 김정은이 과로사했다. 북한의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실제 500여 개의 교회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내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이 있는데, 이들은 김정은 정권의 폭압을 피해서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도망간가 압록강을 건너왔다. 우리가 목격자이고 증인이다. 어디서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찬양을 한다는 말인가. 오늘은 최재형과 소리가 공모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것을 유포해서 탄핵 청구로 몰고 하려겠다는 공익 제보자의 기사도 보도됐는데 정말 개탄스럽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최재형과 김 여사를 만났을 때 통일TV 송출 재개를 요구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통일TV는 지난 2월 북한 찬양 고방송만 주구장창 방송 송출해서 방송 송출을 정치당했고, 당시 업무를 담당한 과기부 직원들 5명도 징계를 받았다. 도대체 최재형은 무슨 목적으로 북한 정권에만 유리한 행동만 하는 것이냐. 예. 그러면서요, 민주당 또한 간첩 혐의가 명백한 이러한 자를 국회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국민을 호도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했는데, 민주당의 이런 작태는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국회 법사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집단 기자회견을 했어요. 반영의와도 같은 이번 사태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기 탄핵 공장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요, 다음 주에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요거는 지금 우리의 누구냐면은요, 지금 조배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얼마 전 7월 26일 날 자칭 목사라는 최재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한 언론에서 이 신빙성에 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그 의혹이 제기.
이번 제보에서 지목되는 공모의 주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인 이유로 명품백 몰카 공작을 기획하고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입니다. 최재형은 지난 7월 2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정의 사도인 양 떠들던 인물이며 이런 의혹이 있는 인물을 국회에서 증인으로 소환해 발언하게 했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사는 박 씨 실제 증언과 공모자들 간의 통화 및 대화 녹음 파일을 언론이 입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영 모의하고도 같은 이번 사태를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당의 사기탄핵 진상규명 TF에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며 이 모든 내용을 세상에 밝힌 박 씨에 대해서도 안전한 신변 보호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박 씨 증언과 기사 내용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서 만약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기획하고 주도한 배우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1동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요, 꼭 이 최재형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작, 이 시나리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5년 전에 문재인을 수행해서, 지금 아세안,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세안 정상회의 수행을 하다가 쓰러진, 당시 이제 이 김은영 외교부의 남아시아 태평양 국장, 면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말이죠. 2018년도에 문재인의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병원에서 한 5년 이상을 치료를 받아왔는데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휴직을 하고 또 연장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더 이상 이제 회복도 안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난 1월 말 휴직 기간이 만료하면서 면직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이 국가공무원상으로 보면은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휴직이 될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고, 대신에 이제 의학적 불변을 고려해서는 2년 범위 안에서 연장 치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총 5년이 이제 경과한 것이죠. 자,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그동안에요, 복직 후 병가, 또 명예퇴직,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왔는데요. 현행법상 면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말이죠. 의식이 제대로 회복이 안 돼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그래요. 너무나 참 안타까운 사정이 아닌가. 그래서 윤 대통령도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김 전 국장에 대해서 위로금과 위로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외교부 입부 동기인데 현재 유럽 지역의 대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외교부에서는요, 이 김 국장을 돕기 위해서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응원 메시지 게시판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조태열 장관하고 김옥윤 차관, 강인선 2차관이 김 국장이 치료받는 병원을 찾아서 위로의 뜻도 전한 바 있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